네, 흔히 정치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 지향점 가운데 하나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정권 교체 이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 변화를 실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간 정치에서는 오는 수요일이면 취임 1년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봅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1년이 다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그 무렵과 지지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역대 대통령 국정 운영을 보면 임기 초에 국민의 높은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지지율이 높다가 집권 2, 3년 차부터 지지율이 폭락하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일관성을 담보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기 초 한 달을 제외하고 시종 일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 중반대를 놓치지 않았고요. 부정평가는 5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지자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보수층과 영남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 갈 길을 가겠다 국정 운영이 긍정적으로 보면 소신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건 무모함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상당히 남은 4년 우려를 떨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로서는 좀 몇 점을 주실지. 학점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 긍정평가들과 국정 운영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높게 줘도 C+를 이상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획일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국방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진일보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위협에 공동 대처해 나가면서 대응 역량, 동북아에서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치 이런 것들을 상승시킨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의 출구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 회담보다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아직도 한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1년 또 지역 발전에 성과가 있었나 이런 부분도 따져보고 싶은데 어쨌든 광주 전남의 이 대선 공약들 얼마나 좀 지켜지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국정 운영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광주를 AI 반도체 특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5.18 국제 자유민주연구원 만든다고 했는데 5.18 기념재단의 산하연구원으로 전락해버린 채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판 아우토반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요.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문제 그리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특구를 지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입주 기업과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익산, 여수간, KTX 고속화 공약도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여당, 집권 여당의 또 뭐 선거표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또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관계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대통령실의 하명기관으로 집권 여당이 전락한 측면들이 있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메시지 청부업자 역할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국정 난맥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집권당이 없다 보니까 명령만 있고 정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 또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좀 살펴보면 단 한 번의 공식 회동이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 근간인 타협과 협치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분점정부, 흔히 이제 여소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 혐의자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어서 이런 인식을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회동 가능할까요? 저는 임기 중에 불가능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좀 짧게 어쨌든 임기
임기 1년을 지나가는 사실은 5년에서 사실 이제 초반부를 지나는 과정이 하니까 남은 4년 국정과제 어떤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될까요?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로 생각한다면 훨씬 소중하고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거라 보고 그렇다면 정치에 있어서 진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공에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